안녕하세요, 곤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답변에 대한 글을 올리고 나서 너무나 많은 답변들이 다시 달렸어요. 심지어 이제 한 분이 더 추가되셔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항상 저랑 같이 해주셨던 수정님께서 답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번 댓글을 봐야겠죠? 너무나 감사하니까 일단은 따봉과 하트를 마구마구 일단 드리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이 부분에 내 것까지 해버렸네. 오, 나도 뽀를 넣어야지. 칠레는 뽀로 끝이 나니까, 그죠? 그 다음 우리 수정님께서 이 기회를 틈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 시급 등 지급 요건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쳐주는 나라도 있지만 반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낮게 쳐주는 나라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것에 외국인으로서 금전적으로 큰 문제는 없나요? 그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고민, 또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수정님께서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워킹홀리데이는 내가 충분히 돈이 없다면 진짜 워킹만 하다 오는 곳이에요. 홀리데이를 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시급이 높게 쳐주죠. 호주도 우리나라보다 높게 쳐주지만 제가 갔던 나라 중에서 대만과 칠레는 높게 쳐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생활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게 많다고 생각해요.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호주 같은 경우는 쉐어하우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집 한 채에 방이 3개, 4개 정도 있다고 했을 때 방 하나에 2명에서 3명 정도 쉐어를 하면서 같이 그 방을 사용하면서 그 방에 대한 가격을 이제 3분의 1, 2분의 1로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호주에 가시면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함께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내가 나가는 고정 비용을 조금 더 줄이는 방법이 또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방식은 이제 호스텔이나 이런 데서 숙박 교환을 했던 건데, 숙박 교환이 어떤 거냐면 내가 그 호스텔에서 정해진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숙박을 무료로 받거나, 아니면 그 정해진 시간에서 조금 더 내가 일을 하면 그 숙박 플러스 돈을 받거나, 아니면 숙박 플러스 아침과 저녁을 제공받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에 대한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오히려 돈은 저는 호주에서 벌었거든요. 언어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서 언어를 주로 이제 호스텔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원어민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정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전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금전적인 문제를 대부분 다 인지하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워홀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런 의지 자체는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의 의지를 갖고 돈을 벌러 가는 사람, 아니면 내가 언어를 배우고 싶기 때문에 그 나라 문화를 느껴보고 싶기 때문에 가는 거라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의미는 그 나라 언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전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2배에서 3배 정도, 내가 보통 사용하는 내 원래 한 달 금액의 2배에서 3배 정도 먼저 가져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언어는 할 수 있고, 아니면 언어는 못하지만 자신감은 있어, 그래서 호스텔 같은 데에다가 나는 메일을 넣어서 숙박 교환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출발하시기 전에 미리 메일 같은 걸 보내서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번다는 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오죽하면 저한테 종종 인생 참교육 받고 싶으면 호주 다녀오라고 할 정도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맞아요. 이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온전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어떨 때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물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간은 내가 경제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고 내가 확실한 직업이 없을 때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백수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도 하지만, 반대적으로 조금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해보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한테 무엇이 더 필요한지 확실하게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 참교육 받고 싶으면 진짜 가셔도 괜찮습니다. 칠레도 호주처럼 호주 나라 같은 교민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워홀 협정이 체결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아시네요. 교민들과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일을 구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인지 질문합니다.
향후 1, 3년 내에 갈 수 있다고. 그쵸? 정보가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칠레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뭐 제일 먼저 갔다 온 건 아니지만 칠레라는 나라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아예 경험이 없으시다면 저를 이용하셔서 그런 경험들을 쭉쭉 빼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뭐 아마 교민 신문 같은 거는 항상 이제 칠레 산티아고 수도죠. 산티아고의 교민 신문 같은 건 항상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칠레 관련 영상을 만든 부분에서도 지금 두 번째 칠레 워홀 관련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칠레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 카톡 그룹에 들어가시면은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얻으실 수 있죠. 그리고 같은 워홀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각자 조금 더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이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3년에 가신다면요. 정말 힘내세요. 멍청맨. 제 이름을 아시네요? 이 사람 누구지? 구독자 18명. 나도 일단 구독 19명 했어요. 이분 서울시인가? 저랑 같이 제가 워홀을 했을 때 같이 계셨던 분이네요.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또 수정님이네요. 워홀 다녀온 국가들에서 워홀로 온 사람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한다든지 여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기도 했었나요? 뭔가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워홀 온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같은 게 궁금해요. 인식이랄까. 일본은 워킹홀리데이를 온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제가 느꼈던 제 개인적인 솔직한 의견으로는 그냥 왔어 왔구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딱히 싫어한다던가 이런 건 없는 게 그들의 주 일자리를 뺏지는 못하거든요. 아직 그 워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레스토랑을 대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그 사람들이 직업군을 뺏는다고 생각할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호주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잖아요. 호주는 대신 호주 정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농업이나 공업 같은 부분에 호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돈을 벌고 싶은데 영어도 배우고 싶은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해 하는 사람들은 이제 1차 산업, 농업이나 공업 같은 부분에 가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걸 장려하는 차원에서 세컨 비자까지 만든 거죠. 세컨 비자는 농업이나 공업 같은 공장 같은 1차 산업에서 3개월, 약 88일 정도, 88일 이상을 일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더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비자거든요. 그게 세컨 비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있었을 당시부터 시작이 된 건 있었지만 호주 정부 차원에서 너무나 많은 워홀자들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제약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1차 산업을 저희 아시안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오는 그런 워킹 홀리데이로 오는 사람들로 채우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구 비례적으로.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이제 호주 워킹 홀리데이는 지금 상태처럼 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뭐 칠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일단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대만 같은 경우도 쿼터제로 약 300명 정도밖에 1년에 뽑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300명도 다 뽑힌 적이 많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는 않는 거죠. 앞으로 점점 늘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언어를 너무나 잘해서 그래서 가서 주요 자리를 만약에 꿰찾는다.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불편함을 느끼거나 했던 건 없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워홀을. 그래서 한국어 잘 못하지만 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응원을 해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그게 보통의 우리의 생각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큰 겁쟁이님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 목소리 큰 겁쟁이님 덕분에 제가 이런 Q&A를 시작하게 된 거죠. 초대장 얘기는 캐나다네요. 제가 캐나다를 가본 적이 없어갖고 다른 나라의 워를 신청할 때도 똑같은 것일까요? 이 부분은 제가 그 Q&A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워킹홀리데이 협회에 가시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쿼터제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쿼터제가 있는 부분은 인비테이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런 부분은 조금 비슷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인비테이션까지라고는 저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는 궁금하시면 워홀협회에 가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홀을 준비할 때 언어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스페인어가 배우고 싶어서 칠레와 스페인 중에 막 시작했거나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을
저처럼 이 점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인은 어떻게 보면 유럽이죠. 그리고 칠레는 남미잖아요. 스페인어의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스페인에서 배우는 스페인어와 칠레에서 배우는 칠레 스페인어, 뭐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배우는 멕시코 스페인어,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배우는 콜롬비아 스페인어, 전부 다 그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아, 너 이 나라에서 왔구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 라고 만약에 생각이 되시면은 스페인에 가시는 게 맞죠. 왜냐면 말만으로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각 지방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런 사투리를 통해서 아, 어느 지방 분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페인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인어의 근본은 다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쓰이는 표현 방식, 단어의 쓰임새 등이 다를 뿐이죠.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내가 그 스페인어를 배워서 어디에 사용하고 싶은지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칠레나 남미 스페인어도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엄청 재미있어요. 배우면은 그 나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칠레 관한 글들을 검색했는데 검색까지 하시고 스페인어 배우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인데 칠레에 왜 왔냐고 남이 대응하셨으니 어떻게 달랐는지 여쭤본 것이었어요. 제가 전에 생각했던 스페인어는 완전히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올라밖에 모르고 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갔는지 진짜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배우고 싶었어요. 그냥 배우고 싶어서 갔고 이 1년 반의 영역이 끝나고 나서는 잘 배웠다, 재밌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더 잘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죠. 지금 이제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제가 얼마나 스페인어를 하는지 아주 샅샅하게 민낯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칠레가 남미에서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휴대폰도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총등 강도도 만났다고 해서 외국인으로서 특히 동양인으로서 칠레나 다른 해외에 지인 없이 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다녀도 도둑질이나 그런 걸 당할 사람은 당하고 저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워홀 이야기를 해가면서 풀어드릴 이야기인데 그냥 혼자 와서 아무런 연고도 없이 아무런 지인도 없이 그냥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없이 가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복불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할 사람은 당하고 안 당할 사람은 뭘 해도 안 당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가지 말라는 곳 가지 말고 밤에 위험한 데 가지 말고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놓고 다니지 말고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없는 상태에서 가셨다는 것이 놀라워요. 네, 감사합니다. 성격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 도전을 좋아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는 성격이시죠? 무슨 사주 워홀에 관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녀오신 나라 사람들의 전체적 이미지는 어떠하였는지 궁금해요. 물론 다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개인적 경험으로 어떤 언어를 하고 어떤 언어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보는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중국어 배우는 사람보다 스페인어 배우는 사람이 더 적극적인 것 같다고 할까? 또 다른 문과 비슷한 의견인데 나라마다 인종차별이 있나요? 이거 누가 또 질문하셨나 보네. 일본, 대만도 같은 동양권이지만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또 같은 동양인을 차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러한 의견들이 편견일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수는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차별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를 차별하고 차별하지 않는가에 따라서도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은 굉장히 앞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굉장히 착합니다. 하지만 뒤에서의 이미지는 이제 험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대신에 일본 사람은 예절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최소한 앞에서만큼은 최대한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존중을 해주되 이제 뒤에서는 어떤 말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저는 일본에서는 바텐더 생활을 했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이제 그 중에 바텐더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지만 뒤에서는 이제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때 느꼈었거든요. 대만은 사람들이 굉장히 착해요. 막 둥글둥글한 느낌이에요. 대만은 원래 대만이라는 나라가 좀 원주민이 있었던 그런 나라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할까? 옛날에 인디언 부족 같은 그런 원주민이 살았던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장개석이 도망쳐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만든 그곳이 대만인데 원래 있던 사람들이 좀 두루뭉술하다 보니까 그런 좀 DNA 같은 유전자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대만은 참고로 대만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중국어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대만어를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중국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최근 젊은 친구들은 대만어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호주는 저 거의 바나나 농장에서 일만 해갖고 차별은 어느 정도 있죠. 그리고 워낙에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살기 때문에 각자가 서로를 다 차별하는 그런 주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차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차별을 안 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호주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난 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너무나 다양한 인종이 있다 보니까 좀 하프라든지 좀 섞인 인종들이 많거든요. 전체적인 느낌은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저도 차별을 당하긴 했지만 그 나라에서 차별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든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차별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웃어 그냥. 근데 그 친구들은 저랑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차별로 느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그거는 조금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칠레, 그쵸. 이제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조금 적극적이에요. 제가 좀 생각해도 또 남미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뭐랄까 좀 부끄러워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좀 친함으로 조금이라도 발전되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이거는 뭐 그러네요. 이거는 아예 다른 이야기네요. 이 치노 관련한, 이것도 인종차별 관련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제 영상을 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거 남미에서 들을 수 있는 치노, 눈찍기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콜롬비아 친구들하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제 찾아서 보시면은 조회수 하나 올려주시고요.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됐네요. 네,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졌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라 두 분이 궁금해하신 점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이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빨대를 딱 꽂아갖고 좀 뽑아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궁금한 부분을 좀 물어봐서, 만약에 이 수정 씨와 목소리 큰 겁쟁이 두 분만 이거를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한들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요. 두 분께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도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본중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